피해 영향 평가에 관한 발표가 되겠는데요. 보니까 피해 영향 평가 별로 하지 않고 그저 개인적 위험 정도만 저희가 제시하는 것가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실은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 2D 폭발 사고가 나갔고 상당한 피해가 있었고 북한의 용천역에서도 대규모 폭발 사고가 나갔고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하자더스 매트리올을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다 하는 그런 가정하에 도대체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제가 타켓스 매트리얼로 잡아준 거는 폭발물로서 다이너마이트를 수송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분석의 타켓은 역내에서 폭발하는 그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운송 중에서 폭발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의 역내에서 발발할 것이냐 또는 농촌 지역에서 발발할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접근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이 프로시디어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의 이러한 이 폭약류를 수송하는 경우를 보니까 이러한 화차에다 네일박스 카에다가 수송하는 것을 현실로 현장을 우리가 스타디에서 봤습니다. 일반적인 운송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전동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칸을 이제 폭약류로 네일박스로 이제 이렇게 로딩을 하고 중간에 가운데에 MT 카를 놓아갖고 이런 형태로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 수송에 있어서의 문제는 역시 아직은 우리나라도 사고 빈도는 많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위크포인트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안전관리 체제에서부터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간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한정된 구역 내에서 운송을 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봤는데 그것이 여기서 주로 이제 이 폭약류를 나르는 것이 남원에서 의정부라든가 또 우리 군사시설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저희가 스타디한 지역은 바로 이러한 의정부에서 성북을 거쳐갖고 그 다음에 충북까지 오는 이러한 라인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인구 밀도라고 하는 것이 피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1구역에는 이제 인구 밀도가 이 정도가 되고요. 각각 인구 밀도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턴스는 이제 철도 궤도의 거리를 얘기하고요. 사람 수를 금방 말씀드린 그런 지역에 대한 그런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인구 밀도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이 인구 밀도에 대한 농촌 지역과 그 다음에 도시 근교라든가 도시 내에 있어서에 대한 덴시티하고 각각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 도심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상대적으로 폭발을 하게 되면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게 일어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각각에 대한 그래서 추천된 population density는 같은 게 들어서 지금 마일로 이제 스퀘어 마일로 해갖고 각각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미국의 운수성에 있어서의 위험물 물질에 대한 2005년도 동안에 있어서의 각각의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주로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발생 빈도를 보면, 스토리지 상태에서 8% 정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운반 중에, 트랜지트라면 20%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로딩이라든가 원로딩에서 한 70%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딩과 원로딩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사건과 그것으로 인한 피해라고 볼 수 있는데, 피해를 보니까 트랜지트인 경우에는 28명 정도가 이제 사망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형태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니까 스테이션에서 일어나는 것은 주로 이제 충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탈선이라고 하는 것도 들 수 있겠죠. 탈선과 그 다음에 화재와 로딩 원로딩이고요. 그 다음에 운반 중에는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사고의 원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탈선과 그 다음에 건널목 사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정성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 화학공장에서 사용하는 해저 스타디를 한번 로딩하고 원로딩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탈선과 콜리전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인가 하는 거를 데비에이션하고 코스하고 리서치를 분리해갖고 해보니까 주로 이제 랍처라든가 하이 프레저, 하이 템퍼러처, 파셜 데미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폭발이라는 것과 그리고 어쩌면 이제 폭발이라는 것이 주요한 거리가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일반적인 거지만 알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의 원인으로서는 이제 탈선과 콜리전인 경우는 이와 같은 여러 휴먼에도 다 항상 거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웃풋 케이스에 대한 프리퀀시를 보니까 이 데이터는 미국의 FRA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스테이션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빈도가 보통 3.5 곱하기 10-4승 정도가 되고, 그것의 원인을 두 가지로 분류했을 경우에 스테이션에서는 콜리션이 0.82,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탈선이 0.18에서 두 개를 합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사고에 대한 빈도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운영 중에서도 이와 같은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지정한 의정부역에 있어서의 이 화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횟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3.5 곱하기 10-2의 빈도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랜지트 운행 중에도 1.6 곱하기 10의 5승 2의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시나리오를 구성하다 보면은 역시 이벤트 트리 애널리시스를 저희가 또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이벤트 트리 콜리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도대체 리설트가 어떤 것이 나오는가를 쭉 봤습니다. 그것은 각각의 경우에서 여러 가지 경우를 봤는데 한 가지 경우만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TNT 당량법에 의한 피해 반경을 구하는 기본적인 식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면 건축물이 파괴되는 거라든가 또는 폐혈증이라든가 또는 구멍이 터지는 경우에 대한 빈도를 과압이라고 하는 P0 값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애시던틴 레일로드 스테이션에 대한
그 폭발의 형태를 large explosion, medium explosion, small explosion이라고 하는 그 경우를 가지고서 그 피해 반경들을 계산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그 사망률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 사망률이라는 결국은 이제 면적 곱하기 아까 밀도를 높여줘서 그것에 의해서 사망 가능성,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겠죠. 라지하고 미디엄과 스몰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화채에 실어 있는 그 다이너마이트 양을 가지고서 저희가 구분을 해서 그 각각의 수치를 집어넣어서 그 계산했습니다. 이건 뭐 그냥 간단하게 그러한 형태를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해서 인디비듀얼 리스크 컨트롤을 그려준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각각의 그 운반 중에 있어서 1, 2, 3, 4 라인에 있어서 그 각각의 그 영역에 있어서의 그 사망의 정도와 그 다음에 그 데미지의 에리어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디비듀얼 리스크하고 사회적 리스크를 RSC과 같이 이제 구해서 제가 얘기하는 최종적인 이 개인적인 그 리스크와 디스턴스, 그러니까 스테이션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리스크하고 디스턴스의 관계를 XY 좌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사회적 리스크의 관계를 FN 커브에 의해서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을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관계에 의해서 FN 커브를 그려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 아랍존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아랍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조건부 승인, 조건부 인정이니까 허용범 어느 정도 이제 그 조건이 갖춰져야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한 그 어떤 완화 조치라든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그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안전조치에 관한 내용들은 자료에 저희들이 또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직 뭐 그렇게 많이 진전이 안 된 그 내용이기 때문에 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커스트 케이스 어나리시스를 좀 더 한번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 완화 조치를 우리가 어떤 완화 조치를 취해서 그러한 그 폭파물의 그 수송이라든가 그 영내에 진입했을 경우에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런 것들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